네, 이번 주 주간박 태양에서는 타워팰리스, 브라이튼 여의도, 더팰리스 73, 루시아 도산 208 이 4개의 단지에 대해서 소식과 분위기를 좀 전달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유독 이 타워팰리스가 또 금액적으로도 오른 가격에 거래량도 많이, 그리고 그 대형 위주로 이런 고가 거래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강남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고급 아파트에 관심 많은 분들한테 좀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대략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7월, 8월에 거래된 이 타워팰리스 거래 중에 1, 2, 3차를 합쳐서 이 40억이 넘는 거래가 8건이 있었고요. 이제 40억 이하의 거래들을 합치면 10건이 넘는 이런 상황인데, 거래 금액들이 뭐 46억, 49억 5천, 43억, 99억, 74억 5천, 55억, 49억 8천, 67억 이런 식입니다. 이게 뭐 60평대 아니면 펜트 뭐 이런 세대들에서 거래가 된 건데, 이게 최근에 이런 강남권의 아파트들이 전반적으로 가는 흐름이니까 뭐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 타워팰리스가 최근에 그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이제 부자 아파트 이꼴 타워팰리스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지금은 이제 좀 그런 연식도 오래됐고 한 20년 차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상에서 좀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대지지분 적고 용적률 높은 아파트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습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게 일종의 뭔가 그 뉴욕처럼 좀 돼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그 도시를 비교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뉴욕에 있는 그런 초고층 레지던스들 있지 않습니까? 초고가 레지던스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이런 용적률 대지분 이런 걸로 전혀 설명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지분과 용적률 뭐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아파트의 투자 가치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일리가 있는 것도 맞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는 사실 아직 강남에도 뭐 재건축할 아파트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런 타워팰리스 같은 케이스가 보여주는 게 뭔가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신축이거나 신축이 될 그런 아파트들은 뭐 뉴욕이나 유럽처럼 이제 재건축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용적률을 이득을 다 본 채로 이제 지어지거나 지어진 그런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그 초가집 기와집 시대에서 이제 아파트로 넘어오던 시기랑은 이 생각하는 거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좀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변화에 영향을 준 게 아무래도 뭐 시그니 레지던스나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같은 이런 아파트들, 그러니까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워낙에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물론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그걸 감안해도 상승폭이 유난히 더 올라가니까 대지집은 훨씬 많은 그런 아파트들보다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진 않았는데, 초고층 뭐 랜드마크 신축 아파트가 물론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긴 해도 대지분 넓고 막 이런 것들이 더 선호되고 가격도 더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좀 큰 흐름으로 볼 때 이제 맞는 흐름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타워팰리스 케이스도 있고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도 있고 시그니 레지던스도 있고, 이런 초고층의 용적률 높고 대지지분 적은 이런 아파트들이 좀 각광을 받는 것 같다. 근데 이거를 좀 멀리서 바라보면은 사실 뭐 이제 와서 각광을 받는다고 이제 한다기보다, 그 전에가 유난히 이런 초고층 랜드마크 용적률 높고 대지지분 적은 아파트들이 연식이 지나면 인기가 없고 대지지분 많은 이런 아파트로 인기가 쏠리다가, 지금이 뭔가 이제 좀 비슷하게 그냥 이제 취향에 맞게 분배가 되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흐름은 아닐 것 같고, 이런 흐름들이 타워팰리스처럼 이제 왕년에 굉장히 잘 나갔던 그런 랜드마크 초고층 단지들도, 그런 단지의 대형 평형 이런 것들도 이제 다시 좀 보게 되면서 비슷하게 이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삼성동 아이파크 이런 것들이. 근데 또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서도 이 대형 면적이랑 중소형 면적의 추이가 또
또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이 매각을 진행하는 거를 보니까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형들은 막 신고가 거래되고 날아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중소형 면적은 대형이랑 또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다. 요 정도로 타워팰리스 이야기를 짧게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 소식을 좀 전해드려 보려고 하는데,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금 여의도에 공급되는 유일한 신축 아파트고, 이제 454세대가 이제 들어오는 아파트인데, 이게 10월 초에 입주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후분양으로 지금 임대 후 분양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한 4월쯤에 오픈을 해서 지금 약 4개월 조금 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홍보관도 강남에 있기 때문에, 삼성중앙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강남에 계신 분들도 많이 또 검토를 하고 이제 구경도 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10월 초 입주고 지금 이제 임대 계약이나 분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당장 계약하는 사람들은 좀 이제 부담이 되고 뭐 이럴 수가 있다고 판단을 된 건지, 지금 계약하는 사람들은 내년 3월까지 잔금 유예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 4개월 넘게 영업을 했는데 분양률은 지금 이제 기사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뭐 50%가 넘었다. 그리고 50%가 넘었다고 나온 기사도 조금 됐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아마 50% 넘는 그런 이제 분양률, 한 60%, 70%, 많으면 한 70% 정도 이렇게 이제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은 이제 영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당장 10월 초에 입주를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계약하는 사람들은 내년 3월까지 그런 잔금의 시간을 준다고, 이게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내용인 것 같고, 물론 이제 당연히 입주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거고, 이제 10월 초 만약에 지금 계약을 했는데 뭐 10월이나 11월에 입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잔금을 치르거나 뭐 전세를 맞추거나 이렇게 해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거죠. 여기 또 브라이튼 여의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전대가 됩니다. 전대. 보통 이런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대가 보통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리고 이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그냥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냐 안 해주냐 이 차인 건데, 여기는 지금 이제 임대인인 신형 회사에서 전대를 동의를 해준다는 의미고, 근데 이게 원래 내년 4월에 조기 분양 전환을 하거든요, 이 브라이튼 여의도가. 그래서 내년 4월 기준으로 조기 분양 가격이 한 평당 1억에서 1억이 조금 안 되는 이제 그 정도의 느낌인데, 그때까지는 원래 렌트 프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예 12층 이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위에 있는 세대들은 적게는 월세가 뭐 100만 원부터 많게는 400만 원까지 이렇게 월세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세처럼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근데 그 월세를 이제 내년 4월 조기 분양 시점까지는 이제 월세를 안 받겠다, 렌트 프리를 하겠다, 이런 어드밴티지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잔금 유예하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적게 받거나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이튼 여의도의 이제 분양 전환이 내년 4월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 4월에 조기 분양 전환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연말쯤에 이제 매년 이제 4년 동안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분양 전환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이고, 당연히 이제 뒤로 갈수록 분양 전환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형태로, 왜냐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땡기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보유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정리를 해보자면 브라이튼 여의도가 10월 초에 입주를 시작하고 지금 계약하는 사람들은 내년 3월까지 잔금 유예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10월 입주 지정 기간까지가 잔금이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최근에 바꿨다. 후분양이라서 지금 계약하는 사람들은 잔금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로 이 더필리스 실삼 같은 경우에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또 제가 전달을 드렸었죠.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게 되면서 이 삼성물산 측에서 아마 요구를 한 걸로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공사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해서 기존의 27년 하반기였던 입주 예정 시기가 28년 상반기로 좀 이제 늦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중도금 납부 일정의 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7개월마다 한 번씩 10% 이렇게 내는 거였는데, 이제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입주 예정 기간이 27년 하반기에서 28년 상반기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8개월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8개월에 10%씩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8개월에 15억씩,
8개월에 20억씩 이렇게 내는 거죠. 그리고 이 더필리스 73은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하이엔드 아파트 58세대와 오피스텔 15실이 같이 공급되는 단지고, 그래서 이 총 공급되는 세수가 73세대라서 더필리스 73이라는 네이밍이 나온 건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대출이 50%까지 가능해질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20-30%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얘기하는 겁니다. 20-30%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시행사에서 직접 알선을 할 모양인 것 같고, 그래서 50%는 중도금 대출로 이제 잔압이 없는 형태로, 그러니까 10% 들어가고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그냥 추가로 내는 돈 없이 가다가 잔압을 2번 하고 입주 때 잔금을 치르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런 리처드 마이어의 작품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이제 부유층 분들이 이제 그런 수요가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어서, 근데 이게 초고가의 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선뜻 뭐 구매하고 막 이러기가 그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닌 좀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오피스텔 수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단층 오피스텔 청약이 후루룩 들어왔다 그러면서 화제도 되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주택보다는 뭔가 그런 법인이나 이런 걸로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조금 더 진입장벽이 낮게 해가지고 영업을 수월하게 하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삼성물산 시공사 선정되고 하면서 이제 2차 계약을 이제 9월 20일 날부터 시작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 2차 계약이 뭐냐?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이제 본 계약, 정 계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더필리스 73은 최근까지도 청약 단계가 아니라 그 계약 단계였어요. 계약 단계, 1차 계약 단계. 그 청약금 넣고 나중에 빼고 싶으면 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계약금을 넣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에는 이제 시공사에 대한 내용이 그 없는 상태로 1차 계약을 맺은 거였고, 이제 수분양자랑 시행사 사이에서, 그리고 이번에 삼성물산으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게 되고 도급 계약이 완료가 되게 되면서 이제 시공사랑 이렇게 수분양자랑 시행사랑 갑을병정이 있는 그 신탁사까지 들어가는 그런 소위 얘기하는 본 계약이 체결이 이제 9월 20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고, 이 시점부터 또 분양가를 한 차례 이제 올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이런 완전 메이저 시공사도 선정이 되고 이제 사업이 안정이 되고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만큼 이제 리스크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폭이 좀 클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뭐 100억대, 200억대 이런 하이퍼엔드 시장 상품 중에서는 이 더필리스 73이 거의 지금 혼자서 이렇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 정도로 좀 남다른 상황이다. 일단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 자체가 뭔가 운도 좀 좋은 것 같고 그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로 보인다 라는 말씀드리고, 오늘의 마지막 단지 루시아도산 208에 대해서 소식과 분위기를 좀 전달드려 보자면, 루시아도산 208은 을지병원 사거리 이제 도산대로 변에 들어오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입니다. 오피스텔이랑 도시형 생활주택을 합쳐서 92세대가 들어오게 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20층 규모의 건물인데 상층부에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하층부에 도생이 들어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최근에 이 8월 10일부터 입주 지정 기간이 시작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장이 시작이 됐는데 거래량이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 뭐 반전세 이런 것들이 5억이 얼마 이런 것들이 좀 거래가 되고 이러고 있는데 아직 거래량이 많은 상황은 아니라서 이게 2세대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작이라고 또 하기도 했고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뭐 25년 상반기 이럴 때까지 우리가 소위 2세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부르는 그런 단지들의 입주가 앞두고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제 거래량은 아직 올라오고 있지 않다. 근데 그 이유를 좀 짧게 설명을 드려본다고 하면은, 일단 임차인들이 급하지가 않습니다. 임차인들도 최근에 상반기나 이럴 때 그 강남권에 이런 소형 고급 주거 입주장이 고전하고 임대가 어렵고 막 이렇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차인이 우위라는 걸 알고 와요. 그리고 사실 이제 매물이 누가 봐도 많고 입주한 세대가 적은데 이거를 뭐
급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앞뒤가 안 맞고 이러니까 거래량이 안 올라오는 거는 이 상반기에 입주했던 단지들의 여파가 좀 있는 거로 보이는 것 같고 상품성이랑 별개로. 근데 또 거래량이랑 별개로 피드백은 나쁘지 않아요. 피드백은 확실히 입지도 도산대로 변이고 내장재도 이제 고급이고 이 상층부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피드백은 좋아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이 임대인들 자체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보고 좀 싸게 내놓은 매물들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전반적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 임대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펜트릴 캐스케이드 입주할 때랑은 느낌이 달라요. 반포에 있는 5구 아파트 전세 가격이랑 많이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막 5억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그 전세 가격 한참 빠졌을 때는 펜트릴 캐스케이드랑 반포에 있는 신축 5구 전세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펜트릴 캐스케이드 단지 자체의 상품성이랑 별개로 전반적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전세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 보니까 경쟁이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확실히 최근에 이 루시아도산 208은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다고도 보고, 그냥 이제 나는 넓은 데 필요 없고 이런 강남 한복판에 혼자 사는 고소득자 이런 분들이 관심도 많고 꽤 많이 보러 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급하지 않은 이유로 지금 입주 지정 기간 자체도 10월 10일까지도 하고 10월 10일까지이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거래량, 그 당장의 거래량보다 피드백이 좀 중요하다고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입지적으로 우위에 있고 가격이 더 비싼 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거래량도 올라오고 활성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는 그런 예비 임차인 분들이, 임차 수요층이 이런 것도 어디 있냐 이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은 없어요. 이런 도산 대로변에 고급 단지 신축은 당분간 없습니다. 제일 빠르야 뭐 내년 하반기에 포도도 블랙인데 이 루시아도산 208이랑 경쟁 모델은 아니죠. 루시아도산 208의 경쟁 모델이 나올 만한 거는 2025년에 가서 뭐 디아포제 청담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 청담 이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700만 원, 800만 원대 시장은 사실 좀 새로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새로운 금액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중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에서 700만 원대, 800만 원대 그런 이제 월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케이스는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 케이스 중에서는 이제 호가는 800인데 뭐 조금 깎아주면 계약을 하려고 한다. 사실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 이런 데서 이제 월세 계약이 몇 개가 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이 오피스텔 기준으로 보면은 이 700만 원대, 800만 원대의 새로운 시장이 생길 것 같고, 이제 그 시장을 처음으로 여기 루시아도산 208이 좀 뚫을 것 같다. 이 도산대로 변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경쟁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신축이고 내장재 고급으로 돼 있고 뷰 좋은 데가 없어요. 아노블리 8일이나 뭐 쿼럼 505나 뭐 이런 데들은 사실 여기 루시아도산의 내장재랑 비교는 좀 안 되거든요. 루시아도산이 뭐 리마데시오, 아크레니아 이런 것들이 대놓고 명품 가구로 는 게 좀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도 좀 고퀄리티로 돼 있어서 그런 차이에 대해서 임차 수요층들도 좀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오피스텔이랑 다르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임대 가격이나 이런 것도 올라갔고, 또 펜트릴 캐스케이드라고 최근에 이제 상반기에 입주했던 거 대비 입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흐름이 있고, 그런데 아직은 좀 싼 매물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좀 많이 관심을 갖는 상황이 좀 지금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도생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시장도 아니고 사실 원래 있던 금액대인데 입지만 조금 더 좋아지고 내장재가 이제 이제 고급 내장재가 들어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피드백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루시아도산 208 얘기는 이 정도로 해보기로 하고,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은 임차인들이 좀 급하지가 않다. 임차인들이 지금 그 임차인 우위라는 거를 좀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매물이 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이제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컨택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런 분들이 찾는 게 대체재가 잘 없어요.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으로 이 정도 입지에 이런 도산대로 한복판에 이렇게 이제 고급 내장재 들어가 있는 이런 단지가 없고, 오피스텔은 물론 새로운 시장이긴 한데 이게
밑에서부터 뭐 그 5, 600만 원 시장에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아예 뭐 시그널 같은 이런 대형 시장에서 내려오거나 막 이런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사무실이나 이런 세컨하우스나 이런 걸로 쓰려고 하는 경우에 이게 시그널 같은 대형이랑 이게 아예 다른 시장이라고 이제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세컨하우스 사무실 시장에서는 그런 이제 면적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런 수요층들이 찾는 데가 입지적으로는 사실 강남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이기 때문에 근데 대체제가 없어서 시그널 가고 그러니까 뭐 피인플루스나 부티크 모나코는 좀 낡고 이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폼나는 사무실이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그널 많이 가고 이런 건데 루시아가 조금 이제 고급지고 뷰가 좋다더라 이런 게 어느 정도 입소문이 조금 나가지고 아직은 좀 많이 안 나긴 했는데 그래서 임차인 분들도 이제 그런 걸로 왔다가 그래서 시그널뿐만 아니라 뭐 부티크 모나코나 뭐 피인플루스나 뭐 이런 것들이 비교 대상이 되긴 하는데 이게 물론 면적에서의 여위가 조금 있긴 한데 다른 면에서 뷰나 그 내부나 뭐 고급진 느낌이나 연식이나 이런 데서 좀 압도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 월세 700만 원대, 800만 원대 시장의 오피스텔은 좀 생길 것 같다. 네,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박태양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